전 세계의 백만장자의 수는 약 5,608만 4천명. 이 중 무려 521만 1,000명이 작년에 이어 새로 백만장자가 되었고, 이는 1년 전보다 10.2%가 늘어난 규모인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무려 48.1%가 맨 주먹으로 자수성가하여 백만장자의 꿈을 이뤄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신흥 백만장자들이 부를 쌓은 모습과 활동 분야, 그리고 기술 등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예술가, 요리사, 레고 제작자, 다트 선수, 초콜릿 제조 판매업자, 발명가, 애견 훈련사, 인형 또는 완구 판매상, 그리고 인형 공연가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현금화하고 갖고 있는 열정과 초인적인 노력, 그리고 집중력을 발휘하여 비금전적인 자신의 꿈을 눈에 보이는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탁월한 방법들을 찾아내어 스스로 백만장자의 꿈을 이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자신들의 꿈을 현실로 바꾸고 이를 통해 돈을 벌어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그들에겐 꿈의 한계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를 꿈꾸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자가 꿈을 현실로 만든 첫 번째 원칙, 꿈의 한계를 절대 두지 않는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보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그것을 꿈꾸고 상상하는 순간 이미 거기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언간생심,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돌려막기 위한 수십 개의 카드로 생활했던 어리석었던 제 20대 시절, 저는 언간생심,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은커녕 그저 마이너스 인생을 메꾸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증권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행했던 이유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꿈조차 꿀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사업가로 어느덧 경제적 자유의 꿈에 다다르며 깨닫게 된 것, 제 20대가 가난했던 이유는 돈의 개념이 전무했던 경제적 관념에서 보면 그저 넥타이를 하고 다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이유를 들면, 그 첫 번째가 당시까지 저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를 그 누구에게도 배워본 적도 없었고, 그러했기에 두 번째 이유로 당연히 돈을 버는 시스템과 절차에 노출된 경험 역시 전무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이유로 부자가 되기 위해 충분하고 중요한 만큼의 돈을 단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었기에, 비록 하루에 많게는 수조 원의 돈을 다루는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관념을 갖기는커녕 매달 25일 카드 대금을 돌려막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만났던 한 사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지독한 가난을 달고 살았고, 대를 이어진 자신의 가난 때문에 아들을 두고 가출한 아내, 그 아들과 지하철 화장실에 신문지를 깔고 밤새 누가 들어올까 문을 참고 잠을 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했기에 그날도 그는 여느 때처럼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 터벅터벅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눈에 띈 한 사람, 수억 원에 이르는 빨간색 스포츠카를 주차하고 내리는 한 젊은 신사를 보고 감탄하며 다짜고짜 묻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고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주식 중개인이고 숫자에 밟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한다면 당신도 나처럼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에 이끌려 그날부터 그는 비록 화장실에서 아들과 잠을 자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중개인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아들을 재우고 창가로부터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이용해 밤새 독하게 힘쓰면 물론이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끼기 위해 갈증을 참아가며 하루 200명의 고객들과 통화하면서도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며 꿈의 한계를 두지 않았던 한 사람. 그랬던 그는 지금 자신이 투자 회사를 설립하여 월스트리트에 전설이 되어 지금은 억만장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 가드너,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분을 알고 제가 가장 부끄러웠던 것은 당시의 제 어리석음이나 나태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시 크리스 가드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꿈을 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 꿈의 한계를 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금붕어, 그 작고 앙증맞은 금붕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1년 전 한 뉴스에서였습니다. 그 뉴스에서의 금붕어는 제가 이제껏 알고 있었던 금붕어가 아닌 거대한 열대어 그 자체였습니다. 조그마한 어항에 갇혀 헤엄치던 금붕어는 고작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작고 귀여운 모습이었지만, 넓은 강에 방생된 금붕어는 그 한계를 모르고 자신 스스로 커지고 싶은 만큼 마음껏 커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지금의 처지를 스스로 이겨내며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작은 어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겨내어 내가 꿈꾸고 바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겐 행복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지금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용기와 삶에 대한 애착을 되찾아 나의 삶에 생기를 다시금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하면 그 끝이 보이지 않고 꿈을 꾸기 시작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어항을 벗어나 꿈의 한계에 도전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크리스 가드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오늘 또 재도전에 나서며 절대 후회 없는 오늘을 만들기 위한 성공 영감과 그것이 비록 힘겹고 고될지라도 나를 성장시켜 반드시 나를 성공에 이르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강한 동기부여까지도 함께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감히 자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고객을 발명한 사람 헨리 포드 글 중에서 깊은 영감을 줬던 글에 약간의 제 경험을 얹어 각색해 소개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성공 영감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한 실수와 실패라면 그것이 설사 매우 두려운 실패여도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다가오지 않은 미래와 패배가 두려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지금의 당신이 더 부끄러운 것이다. 미래를 두려워하고 과거만을 숭배하는 자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이에 대한 실패를 겁내기보다는 어차피 마주해야만 하는 실패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이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노력에 당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 부어라. 지나간 열띤 노력과 성과를 그 즉시 잊고 당신이 가야만 하는 그 전진의 길에서의 방법과 수단을 스스로 제시하여 나아가도록 당신의 온 힘을 쏟아 부어라. 그리고 더욱더 노력하라. 당신의 그 두려움이 없어진 그 자리엔 당신 스스로가 당신 인생을 자율적이고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희망이 찾아든다는 사실을 또한 절대 잊지 말라.